안녕하세요, 아시즈입니다. 오늘은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 특히 더 느끼는 건데, 투자의 성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투자 방법 중에서도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다른 연구 방법이나 특화된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정보의 대규모 확산, 그리고 투자자의 저변 확대 및 수준 향상, 경제 확장기를 지나 저성장기 등의 이유를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확산부터 보자면, 과거에 비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도 늘어났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집에 앉아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과거에는 대형 기관 투자자나 볼 수 있었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원한다면 대부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고, 메신저 등의 확산으로 개인 간의 정보 확산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도 있었고 전자공시도 있었지만, 전자공시 보는 투자자도 많이 없었고,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 상황 파악하거나 답사나 방문하는 건 기관 투자자나 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개미들이 HTS 차트 보며 투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HTS 기능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툴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안정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도 과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온라인 미디어가 확대되면서 메이저 신문사 위에도 많은 신문사도 생기고, 경제 TV, 주식 커뮤니티, 블로그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증권 채널도 많아졌고, 메신저도 지금처럼 활성화 안 되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투자 방식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고 채널도 제한적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투자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고 유통으로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진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실적 한번 확인하려면 분기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요즘이야 다들 ERP 같은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집계되고, 제조업은 계약 발주와 더불어 바로 대략적인 실적 예상이 가능하고, 게임이나 컨텐츠, 유통업이나 소매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내부자는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소비자에게도 공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비자에게 공유되지 않더라도 담당 직원들의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확인하는 것보다 요즘 같아서는 정보를 재해석하고 자신의 투자 방법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 저변 확대 및 수준이 향상이 되었는데, 개인 투자자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 성과가 뛰어나거나 경험 많은 투자자들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고, 주식 투자 관련 서적도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많이 발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소문 등을 통해 그 회사 다니는 누가 회사가 좋아진다더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듣고 주가가 오르면 더 가겠지 하고 투자는 묻지마 투자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이나 특정 회사의 경우 주주 간의 연대를 통해 회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기관 투자자 수준으로 연구한 투자자도 많이 늘어난 데다가 투자자들 간의 교류도 상당히 확대되어 젊은 투자자들도 기본적인 투자 학습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인이라도 하루에 한 2-3시간씩 주 5회 정도 꾸준히 투자를 집중해서 연구하면 1년이면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4-5년 전에는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젊은 투자자들을 보고 놀랐는데, 요즘은 만나는 젊은 친구들이 웬만한 기업 분석이나 정리 능력은 있는 거를 보고 정말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확장기를 떠난 저성장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앞서 말했던 두 가지는 투자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뜻한다면, 저성장기는 투자 환경이 다소 어려워졌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기라면 증시 상승과도 연관이 있어서 다소 주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도 주워들은 이야기로도 수익 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성장기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수확량이 줄어든다면 참여자가 나눠 가질 부분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면 개방 수준의 경협이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자동화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해외 인력 유입으로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거나,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 또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 이후에 사회 구조가 변화하다거나,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 가능 인구 축소로 인한 저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0년대부터 증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는 심해질 것이고,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기존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는 기업,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트렌드 변화에 적응한 기업,
뭐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기업, 뭐 그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아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아남은 기업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면 성장기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을 더욱더 키워서 특정 부분이라도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뭐 재무 회계적인 분석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성을 판단하는 능력, 뭐 차트를 잘 보는 능력, 뭐 시장 및 산업 트렌드를 읽는 뭐 그런 흐름을 보는 시야라든가 뭐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공부나 시장 조사를 더 하는 방법인데, 저성장기에 살아남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성장기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취업 시장에서는 더 많은 스펙과 학력, 더 많은 준비를 하고도 취업이 힘든 시기가 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안정성이나 급여 수준이 높은 기업의 쏠림 현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변수 없이 뭐 저성장기가 지속된다면 싫든 좋든 투자자도 성과를 내기 위해 과거에 비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해외 투자인데, 저는 사실 영알못인데다가 해외 투자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별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해외 투자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는 쿠코님의 채널을 보며 공부하고 있고, 미국 관련해서는 뭐 소수몽키, 뭐 수미숨 채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소희 아빠님이 관련 영상을 올려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영상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다른 투자 방법을 연구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뭐 차트만 잘 봐도 뭐 투자 성과를 내고 뭐 가치 투자, 뭐 기업 분석만 잘해도 먹고 들어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 부실 기업을 좀 걸러내거나 상황 판단에 뭐 참조하기도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분들이 좀 더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0년대 미국이 경제 및 증시 상황이 전 세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2007년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9년도에 비탈리 카드넬슨이라는 분이 타이밍에 강한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이 나름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기반한 장기 박스권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가치 투자 방식을 표방하며 새로운 형태의 매도 전략을 제시하는데, 고도 성장기에 먹혔던 바이 앤 홀드, 뭐 장기 투자가 아닌 어느 정도 상황에 따른 적극적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적절한 분산과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의 박스권 장세에 대한 시장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박스권 약세장 시절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이라 생각되는 것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강태공처럼 뭐 환갑이나 아니면 칠순이 될 때까지, 투자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저기 시골 내려가서 낚시나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럼 뭐 요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자연이다, 뭐 투자 기법을 만들어서 산에서 약초도 캐고 물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투자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